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종건 선생님이라고 건축 비평가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작업을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경질 폼 준불연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 다큐멘터리 일부를 만들까 하다가 지금은 다큐멘터리는 약간 건축 이론 뭐 이렇게 미학적인 거 뭐 이런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위주로 지금 다루고 있어서 뭐 이런 거는 좀 따로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따로 한번 이 단열재 시공 하자가 났고요. 만약에 이제 단열재 하자라고 하면은 그냥 단열이 잘못돼서 막 결로가 생기고 집이 춥고 이런 거 이제 단열 뭐 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시공 하자는 단열재를 이제 시공을 했는데 이제 연질 폼이나 이제 경질 폼을 뿌렸는데 이게 벽체에 딱 달라붙지 못하고 이렇게 오그라들고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이제 뭐 시공하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시공하자가 지금 심각하게 발생을 했고, 뭐 사진을 같이 띄우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여기까지 쌌는데 이게 오그라든 것 같아요. 오그라들어서 이렇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안에 텅텅 비었네, 안쪽에. 저 위에 봐봐. 이 장난 아닌데? 다 떴네. 이거.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안 하고 그냥 쏜 것 같은데, 무책임하게. 돈을 이게 뭐야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보수를 하면 되긴 되는데 보수할 때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렇게 안쪽에 다 비었잖아요. 안쪽에 다 비었어. 지금 보이세요? 안쪽에 이렇게 다 비었어. 여기만, 이 겉에만 이렇게 폼을 잘못 쏠 수가 있다고. 이 안쪽까지 다 밀어넣고 폼을 써야 되는데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보완을 하기로 했고, 저쪽은 좀 달라요.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제 폼 단열재에는 경질 폼 단열재랑 연질 폼 단열재가 있어요. 다른 거는 연질 폼 단열재는 열린 구조예요. 이렇게 조직이 열려가지고요. 습기가 거기 안에 침투가 돼요. 습기가 침투가 되고 물을 먹고, 물에 이렇게 적시면 이렇게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렇게 물을 먹습니다. 연질 폼은. 경질 폼은 닫힌 구조예요. 닫힌 구조라서 이 습기가 침투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물에 집어넣어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단열 성능은 두께 대비 이제 단열 성능은 경질 폼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더 비싸고, 사실은 이제 시공이 잘 안 돼가지고 좀 까다로워하는 느낌을 저도 받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겨울에 시공을 할 때 이제 경질폼 같은 경우는 이게 딱 뿌려도 이제 벽체에다 늘러붙니까 이게 접착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폼 단열재의 핵심은 뭐예요? 이게 얇게 해도 완전히 이게 기밀이 되기 때문에, 100% 기밀이 되기 때문에 보통 일반 단열재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다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지 같은 게 이게 덮고 자도 이게 신문지가 역할을 못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신문지 덮고 자는 거랑 그냥 자는 거랑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냉기를 이렇게 차단하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제 이 단열재가 기밀이 완전히 탁 되면 이게 두께에 상관없이 이제 단열 성능이 되게 높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뭐 그런 거에 이제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폼 단열재인 거죠. 뭐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 방음 같은 게 잘 안 되는 이제 뭐 단점도 있고 한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연질 폼이나 경질 폼이나 이 투습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거를 못 한다고 좀 기피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입장 차이인 것 같아요. 뭐 어떤 집을 짓냐에 대한 입장 차이인 것 같고 그 연지 폼이나 경지 폼이나 이 단열재로서의 성능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좀 벌써 좀 시간이 됐네요. 그 이종건 선생님하고 이제 나인의 소장님하고 상의를 하고 이제 단열재 결정을 하실 때 경질 폼 준불연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최고 등급인 거죠. 경질 폼에다가 불에도 타지 않는 거. 근데 이제 리서치를 하시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캐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공 업체에 컨택을 했을 때 몇몇 업체는 이제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불에 타지도 않고 이제 습기 같은 거에도 이제 완벽하고 이제 그리고 이게 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게 단열재를 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연질 폼보다 훨씬 이거를 두께를 얇게 할 수 있어요. 경질 폼은 이게 열 전도율이라는 게 굉장히 낮거든요. 그 열이 전달이 거의 안 돼요. 경질 폼은. 어쨌든 0.033입니다. 보통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등급 단열재가. 근데 이 경질 폼은 0.02인 거죠.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반 단열재를 쓰시면 중부 이 지역에서 외벽일 경우에 135mm 요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 단열재로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경질폼을 쓰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85mm 이 정도로. 이게 뭐냐? 건축가로서 그 일단은 단열 성도도 만족하고 불에 타지도 않고 습기로서도 이제 완벽하고 근데 조형적으로도 이게 벽체가 얇으면 굉장히 뭔가 표현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벽체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 건축가들이 조형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조작하기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표현의 그 범위가 되게 좁아진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5cm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실제 공간으로 이제 설계를 해보면 되게 의미하는 바가 커요. 양쪽으로 이쪽 벽 5cm. 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더 넓어지는 거죠. 내부 공간이. 특히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것처럼 약간 이제 그 풋프린트라 그러죠. 건축 면적이 작은 집에서는 이 5cm가 5cm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설계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얇은 단열재를 쓰시고 싶었었겠고 조형적으로도 낮고 뭐 습기 차단도 되고 단열 성능도 뛰어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거의 완벽한 단열재 같아요. 경질폼 준불연이. 물론 이제 숨 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입장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꿈의 소재 같은 거예요. 이 준불연 경질폼 단열재가. 그래서 이거를 쓰시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고 리서치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업체를 만나 보셨는데 그 한 업체가 나타났고 그 다른 업체들은 좀 이렇게 문제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이제 좀 추천을 안 했었고 이제 한 업체가 나타났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이게 뭐가 벌어졌었냐? 오전에 분사할 때는 별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오전 분사할 때는 보통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쫙 노란색으로 이제 거품 뭐 폼이 이렇게 막 그 벽체 사이에서 이렇게 늘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뭐 그래서 딱 나갔다 들어오셨는데 점심 지나서 딱 들어오시니까 이게 다 떨어져 있는 거야. 네? 단열재가 다 오그라들어 있고 심각한 화재가 발생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거가 이제 발생하자마자 이제 좀 이렇게 배압을 다르게 해서 그 뒤부터는 조금 이제 나아졌는데 배압을 다르게 했어도 여전히 이렇게 좀 벌어짐 현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폼 단열재의 그 최대 장점은 기밀성이 탁 늘러붙어가지고 그 외기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그라들어서 이게 다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심각한 문제가. 예. 사실 원칙적으로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돼요. 그 안쪽에 잘 안 보이거든요. 어디가 어떻게 들떴는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부분까지 그 들뜬 부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그 단열재를 충진하기 위해서는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그러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 업체가
한 이틀인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보수공사를 했어요. 보수공사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알바든 뭐 일당이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현장에 들어오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리 작업자가 해도 완벽하지 않죠. 눈에 보이네요. 물론 이거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요? 엊그제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불연 제품 때문에. 근데 오늘 저 사장님이 하루 완벽히 다시 작업을 하시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어요. 물론 이제 제 눈에는 또 여기저기 보이니까 약간씩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좀 뿌듯하네요. 그래요? 네. 저는 좀 아직도 안타까운 것 같아요. 눈에 좀 보이네요, 이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게 지금 써 넣어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 네, 제가 비어- 확인을 해야죠. 뭐. 비었어요, 이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어쩔 수 없. 그래서 이제 요거 얘기를 하다가 이건 내가 좀 하자 싶어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다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 집처럼 이렇게 시공을 하지 않아요. 돈 주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 할 때 잘했어야죠. 처음에 기계로 쓸 때 잘 써야 되는데 손으로 일일이 이걸 찾아가면서 폼건을 이렇게 다 이렇게 쏘고 뭐 이래서는, 폼건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쏘기에는 그 일당이나 알바들이 그 내 마음처럼 일을 완벽하지 하지 못합니다. 거의. 그 완벽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사람을 어느 정도 푸시를 해야 되냐면 거의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생길 정도로 사람을 푸시를 해야 돼요. 막 진짜 집착이나 편집증이 있는 사람처럼 막 푸시를 해야지 다 쫓아다니면서 완벽하게 이게 보수를 할 텐데, 사실 그렇게 일을 시킬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차라리 내가 하고 말죠. 요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요 정도 했으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고 그냥 보내고 그냥 내가 하고 말죠. 아마 이종건 선생님하고 나인의 소장님도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피로도도, 몸의 피로도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대충 해서 다 된 것 같아. 근데 또 막 이렇게 막 찾아가지고 뭐 여기 틈이 있네 해가지고 여기 더 부어야지 하면은 이 신체적인 피로도도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드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자가 나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자가 나면 안 되는데, 이게 하자가 나가지고 지금 이런 거 왜 하자가 났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해서 이게 왜 하자가 나는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1차적으로 이제 리서치 할 때부터 그 나인의 소장님이나 이종건 선생님이 이제 리서치 할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얘기를 들었대요. 몇몇 업체한테.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제품이 완벽하지 않은데 시장에 소비가 있고 뭐 시장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이 회사에서 내놨을 수 있어요.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문으로 이 업체가 몇 건의 소송건에 휘말려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 희망을 못 버리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 하자 원인의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품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하자 원인의 두 번째는 이럴 수도 있다. 이 분사 기계 있잖아요, 분사 기계. 이 분사 기계가 이 단열 성분하고 뭐 이렇게 이걸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섞나 봐요. 두 가지인가 뭐 하여튼 몇 가지를 섞으면은 이걸 센서가 이 양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조절을 해야 되나 봐요. 근데 이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센서에 문제가 있으면 이 배합이 정확하게 안 되면서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라면.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오그라들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게 심각하게 오그라들면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그라들었으니까 이게 기계 문제일 수도 있고 배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무리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데 근데 아무리 진짜 허접한 업체라도 그래도 이제 이름 있는 회사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고 팔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런을 내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인은 두 가지예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뭐 시공상에 이 분사하는 기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두 가지를 보는데 모르겠어요. 예.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어쨌든 문제는 두 가지를 이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문제를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가느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논의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 좀 전문가분들이 이걸 보시면 댓글을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단열 공사를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시고 이제 전문가분들이 뭐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시면 뭐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공 화자가 났고 이제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보수를 하는 거는 이제 다 뜯을 수도 있고 뜯어서 다시 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폐기물 비용도 엄청나고 뜯는데 인건비도 들어가고 다시 쏘는데 또 자재비 들어가고 인건비 들어가고 이게 엄청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차마 뜯지는 못하고 그냥 독한 사람이라면 다 뜯으라고 했겠죠. 독한 사람이라면. 예. 사람은 때로는 독해질 필요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차마 다 뜯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벌어진 부분만 보충적으로 이제 단열재를 추가적으로 쏘신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 단열 폼이 이제 기밀성 반복해서 말하죠. 이 기밀성. 예, 그 동영상 촬영 하다가 지금 강아지랑 여기 강아지랑 산책 갔다 오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시도해 볼 수 있고요. 선택할 수 있고 해도 괜찮아요. 단지 그거에 맞는 추가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모컵을 해본다든가 미리 어디든가 이제 뿌려본다든가 그러면은 알게 되잖아요. 조금 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해왔던 완전 이제 검증된 재료를 쓰는 게 이제 정상이고 뭐 그렇게 하면 완전 안전하겠죠. 하지만 새로운 재료, 뭐 새로운 시도들을 멈출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컵을 만들어 본다든지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뭐 구조 계산을 제대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것을 이제 시도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 결국 뭐 하고 싶은 거는 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방법을 가지고 준불량 경질 폼도 뭐 쓰면은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